안녕하세요. 10월 시장의 움직임이 참 빨라지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세 가지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자상거래 분야의 강자 쇼피파이 하고요. 또 고급 가구 시장을 이끄는 RH, 그리고 크루즈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카니발. 아, 네. 면면이 흥미로운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이 기업들이 지금 왜 주목받는지 그 속사정은 또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가능성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쇼피파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죠. 맞아요. 2022년 이후 주가가 400% 넘게 올랐다는 사실만 봐도 대단하죠. 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스토어 개설 플랫폼인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정도 성장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핵심 동력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쇼피파이의 진짜 매력은 그 플랫폼 구독료 너머에 있어요. 아, 구독료 말고요. 네, 바로 판매자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쇼피파이 플랫폼을 쓰는 판매자들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도구와 서비스, 이걸 말합니다. 아, 도구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배송 관리, 심지어는 사업 운용 자금 대출까지 포함되죠. 와, 이 부문 매출이 지난 2분기에만 전년 대비 36%나 늘었어요. 그래서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6%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쇼피파이는 자기 플랫폼 쓰는 판매자들이 성공해야 자기들도 더 크게 성장하는 뭐랄까 약간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구조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쇼피파이의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이자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판매자들의 성공이 곧 쇼피파이의 성공으로 직결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자 지원에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런 강력한 상생 모델이 다른 경쟁 플랫폼들하고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고요. 아, 확실히 인센티브 구조가 다르네요. 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기술 혁신에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요? 혹시 인공지능 AI 쪽 움직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 워낙 그쪽이 화두니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캐탈로그라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카탈로그요? 네, 요즘 AI를 활용해서 상품 검색하고 쇼핑하는 트렌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카탈로그 기능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쇼피파이 판매자들의 상품 정보를 AI 기반 쇼핑 앱이나 검색 엔진에 자동으로 그냥 연결을 해줍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기술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최신 AI 트렌드의 수혜를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거죠. 와, 기술의 최전선에 서서 그 혜택을 판매자들한테 바로 연결해준다. 진짜 영리한 전략인데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쇼피파이를 떠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모여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성장할 여지는 얼마나 더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좀 더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여전히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아직도? 네, 2025년 초 기준으로 미국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쇼피파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총액, 그 비중이 약 12% 수준이었어요. 12%? 적은 건 아닌데요. 물론 12%라는 숫자 자체도 대단하죠.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아직 개척할 시장이 88%나 남아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네, 특히 이제 중소규모 판매자들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다는 쇼피파이의 강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공간은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쇼피파이는 이 기술 혁신하고 판매자와의 상생 모델, 이걸 통해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RH입니다. 예전 이름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로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급 가구하고 가정용품 분야의 대표 주자인데 이게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RH의 주가 움직임은 최근 거시경제 환경, 특히 그 금리 변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연준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했죠.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10월 말에도 또 한 번 인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금리 인하가 RH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고급 가구 수요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지난 몇 년간 높은 금리 때문에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내일에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뭐 이사하거나 집 꾸미는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가구 구매도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RH는 고급 주택 시장하고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 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RH의 CEO인 게리 프리드먼도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주택 시장이 실제로 언제 또 얼마나 회복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RH가 나름 선방해 왔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도 늘고 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RH의 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죠. 네. 특히 RH는 아시다시피 고급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경기 변동이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이런 거에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도 있고요. 타겟 고객층이 다르니까요. 네. 또 하나는 과거에 유럽 시장 진출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었는데 그 비용 부담이 이제 좀 줄어들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줄고 그럼 수요가 조금만 회복되어도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 구조를 보통 운영 레버리지가 높다고 표현하는데요. RH의 사업 모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운영 레버리지가 높다. 네, 수요가 증가할 때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27 회계연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이게 20배 미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만약에 주택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현재의 이익 추정치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새로운 지역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바람을 타고 주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겠네요.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세계 최대 크루즈 기업 카니발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정말 극적인 회복세를 보여줬는데 일각에서는 보복 수업이 끝나면 열기가 좀 식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수요가 뜨겁다고요? 네, 카니발의 최근 실적은 뭐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역대급이요? 네, 지난 2분기 5월 31일에 마감됐는데요. 실적을 보면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조정 EPIDTA라고 해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이런 주요 지표에서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순수익률이나 고객 예치금 규모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영진이 제시했던 예상치를 모든 면에서 뛰어넘었고 1분기에 이어서 연간 실적 전망치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상향 조정한 거죠. 정말 놀라운데요. 아니 크루즈 여행이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수요가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고객들이 미리 맡겨놓은 돈, 예치금만 해도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85억 달러요? 네, 이건 뭐 앞으로 여행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미 2025년 전체 운항 일정의 93%가 예약 완료된 상태고요. 93%요? 벌써요? 네, 심지어 2026년 예약률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5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것도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와, 가격도 올랐는데 예약률이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번 폭발한 이후에도 크루즈 여행 자체의 매력이 소비자들한테 꾸준히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죠. 대단하네요. 그럼 시장의 리더로서 뭐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런 수요에 말맞춰서 투자도 계속 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카니발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 매출 규모가 거의 260억 달러에 달하는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네.
당연히 넘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 4분기에는 스타 프린세스라는 새로운 초대형 크루즈선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아, 새 배가 또 나오는군요. 네. 기존 선박들에도 뭐 새로운 즐길거리나 레스토랑 같은 걸 추가하고 또 카니발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기항지 개발에도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고점 대비해서 한 58%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그 막대한 부채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카니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운항이 중단되면서 생존을 위해서 정말 막대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에 버금가는 규모죠. 270억 달러.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그 RH 이야기에서 나왔던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 때문에 이익을 내도 상당 부분을 그냥 빚 갚는 데 써야 하니까 재무 구조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자만 해도 뭐. 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늘릴 여력이 생깁니다. 아, 숨통이 트이겠네요. 네, 실제로 카니발은 올해 상반기에만 70억 달러 규모의 기존 부채를 더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아, 재융자요? 네, 그래서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와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인하 가능성은 카니발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소식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마침 이번 주에 3분기 수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부채 감축과 관련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10월 주가 흐름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쇼피파이, RH, 카니발 이렇게 세 기업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는데요. 이 분석들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어떤 주식이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세 기업은 각각 좀 다른 매력과 또 다른 위험 요인을 가진 서로 다른 유형의 투자 기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유형이요? 여기에 베팅하는 것이고요. RH는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어떤 거시 경제적인 순풍을 기대하는 약간 경기 순환적인 관점의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카니발은 강력한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 과도한 부채라는 족쇄에 좀 묶여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재무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 즉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술주, 경기 민감주, 턴어라운드주 이렇게 보니까 각 기업의 성격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류의 기회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사례는 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기술 변화에 장기적인 수혜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쇼피파이의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겠죠? 반면에 경제 회복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고려한다면 RH의 상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혹은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재무적으로 좀 건전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가치 상승 기회, 이걸 포착하고 싶다면 카니발의 부채 감축 노력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각 기업의 핵심 동력, 그러니까 쇼피파이는 판매자 솔루션, 성장, RH는 주택시장 민감도, 카니발은 부채 관리 능력, 이런 것들과 외부 환경 변화, 뭐 기술 트렌드나 금리 정책, 소비자 심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투자 목표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맞춰서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10월에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쇼피파이, RH, 카니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기업들이었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또 이런 투자 기회를 평가하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현재 주가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한다면 이 기업들의 스토리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기대감의 반영 정도와 예상 밖 변수군요.
네, 표면적인 성장 이야기 너머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기회를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신중한 판단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